동탄? 아까 세종도 있으시던데 보니까. 구미도 있으시던데. 와, 지금 전국에 다 오신 거예요? 광주요? 전라도 광주? 아니 경기도 광주. 원주요? 와, 대단하시다. 왜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에너지를 더 많이 얻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뭔가 좀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뒤에서 제가 서 있는데요. 빨리 강의를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기 또, 왜냐면 너무 떨려갖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너스 그룹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경주 위너스 갔다 왔거든요. 근데 또 오늘 여기 와. 그 위너스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이런 자리 처음 오신 분 있죠? 되게 어색하죠, 이 분위기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공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뭔가 앉아가지고 교회 다니신 분 아니고는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되게 어색해요, 사실 이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잡아먹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저도 제 소개 잠깐 드릴까요? PPT 한번 틀어주실래요? 폰트 깨지는데. 잠깐만요. 이러면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뭐 해보죠.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오늘 제 주제가요.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싫은 사람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나가시면 돼요, 그냥. 나가면 더 안 나아져요. 나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해요. 맞나요? 근데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스코어가 어떻죠? 이제 미련 없이 더 나아졌나요? 아니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또 10년, 20년을 더 열심히 살아야 더 나아져요? 이게 삶에서 항상 저는 의문이었어요. 다들 열심히,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사신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럼 이분이 또 몇십 년을 얼마를 더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더 나아지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좀 멈춰서서 내 남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이에요. 아멘이 뭐고 됐고요, 그냥 스탑! 모든 걸 스탑! 그렇다고 일을 때려치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히 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였지? 나는 어떤 꿈이 있었지? 이런 시간 가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성인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철학자들,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이 항상 의문이었던 게 뭔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의문이었던 게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냐? 근데 그들이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그걸? 불행하게도 그들이 죽을 때 돼야 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죽기 전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가 목사님 같다. 진짜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그래? 저래? 퀘스천 마크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오늘 제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전요 이름은 손재모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면 여기 계신 분 PPT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서야지 되나요? 중간에 서도 돼요? 오케이. 포지셔닝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저는 아메이를 만난 지가 지금 이제 24년째예요. 99년도 4월 달에 아메이를 처음 만났고요. 그 당시 저는 26살, 대학교 3학년, PC방 알바하고 있었어요. 꼴에 여자친구는 하나 있어가지고 여자친구 사귀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집사람이니까. 저는 과 CC였고요. 아주 불안한 미래에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살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지? 나는 10년, 20년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던 청년이었어요. 집은 되게 가난해가지고요. 국립대를 간 이유도 등록금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알바를 3개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새벽 세차, 낮에는 PC방, 저녁에는 과외. 그러니까 열심히 산 모습을 본 저희 PC방 사장님이 저한테 아메를 권하신 거예요. 뭐야,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이 귀가 쫑긋 됐어요. 너 아메 한번 알아볼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한숨을 팍 쉬면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되게 웃긴 건 저희 PC방 사장님이 그 당시 벌써 100억대 부자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 했는데 아메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되게 웃긴 건 저는 그 당시 제가 아메이를 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제가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저조차도 아메이 얘기 들으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웃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얘가 왜 나를 여기 불러다 앉혀가지고. 예.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랬던 저한테 아메가 다가온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요 저도 반대를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우리 사장님이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제모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겠거든 너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 3권만 읽어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얘기 안 할게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아메이 책이 있다고? 와,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들 믿겨요? 국립대학교 도서관에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 있대요. 안 믿기잖아요. 근데 뒤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만약에 사기를 치려고 그랬으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다 안 그랬겠죠. 서울대 도서관에 있다 그랬겠지. 제가 대구니까. 그래야 못 찾아보지. 근데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PC방 알바를 했다 그랬잖아요. PC방이 어디 있었냐면 저희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쪼르륵 하면 학교예요. 그래 제가요 학교를 간 거예요. 가서 1층 검색대에다가 아메이 한 칸 띄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치고 검색을 했는데 책이 글쎄 안 나올 것 같은 책이 수백 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제 열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3층 경제 경영 코너에 있다길래 올라갔어요. 주식 코너 지나고 부동산 코너 지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메이라고 써있는 책 3권 뽑아가지고요. 한 권 읽고 2권 읽기 전에 제가 비전을 본 거예요. 예, 희망을 봤어요 거기서. 그 하루 전만 해도 아메이 그런 거 안 해 그랬던 제가요. 책을 보고 나니까 희망이 보여요. 이걸 왜 안 하지? 이걸 왜 사람들이 다단계라 그러지? 생긴 거예요.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하루 만에 생각이 왜 그렇게 뒤집혔을까요?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설명, OM을 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든지 간에 그 생각 잠깐만 내려놔 주세요. 그리고 아메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누가 강요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떠밀 사람 없어요. 그리고 권리도 없고 저희들이. 근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돼요. 마음 편하게 해요. 근데 들었는데 호기심이 생기고 그럴듯해. 그럼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돈 드는 거 없는데. 알아보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알아보기로 했던 거예요. 한 달 알아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시작한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제 친구들 받는 월급만큼만 나오면 좋겠다 싶었던 했던 아메이가 저는 대학 4학년 때 3학년 휴학 중에 했다 그랬잖아요. 4학년 때 플래티늄이 됐어요. 4학년 2학기 때. 플래티늄이 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4학년 2학기 때. 왜? 혼인신고 결혼을 안 하면 여행을 같이 안 보내준대.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저희들은요. 아메 안 했으면 결혼 안 할 사이였어요, 사실은. 아메라서 결혼한 거예요. 예. 그리고 졸업하는 그 해에, 졸업하는 날, 졸업하는 2001년 2월 달에 펄, 세 그룹이 독립을 했고요. 졸업하는 그 해에 7월 달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수입이 한 3, 400만 원이 들어와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대기업 간 150만 원 받을 때거든요. 예, 취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메만 하고 있어요. 저는 남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자영업 하시잖아요. 내일부터 안 다닐 수 있죠? 근데 안 다닐 수 있어요? 왜 못 다냐? 왜 안 다닐 수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자영업 그만둘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못 그만둬요. 빚잔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요, 아미란 걸 만나서 2년 만에 제 인생의 통제권을 제가 가진 거예요. 제가 직장을 안 갈 수 있어서 안 갔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출근 안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냐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생에서 그런 통제권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요?
예, 근데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 통제권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아메이가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24년이 지났어요. 저는 현재 한국 아메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인생의 통제권을 28살 때부터 가졌어요. 20년 이상. 예, 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고민하고는 다른 고민을 해요. 아까도 아침에 저희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저희 딸이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일본어를 되게 좋아하고 일본 유튜브만 봐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1년에 한 4-5번을 가는데 이제 그 JLPT인가 뭐 시험 있잖아요, 그거 중학교 3학년 때 2급을 딴 거예요. 그래서 야, 테스트 하러 가보자.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고민이 달라요. 다음 달에 뭐 하지? 어디 가고 싶어? 뭐 배우고 싶지? 예,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아이의 지금 아빠, 21살, 저희 큰아들은 21살이고 군대가 있어요. 아메이를 아메이를 작년에 시작했다가, 빨리, 아메이를 해보니까 빨리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한다고 지금 군대를 갔고요. 저기 논산에 훈련소 조교로 있어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 왔고요. 지금은 제가 원했던 삶, 꿈꿨던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제가 자유롭게 원래 꿈꿨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고 살잖아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메이를 처음 접할 때 제가 면접 본 적도 없고 이력서를 낸 적도 없어요. 거저 주어진 기회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래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저처럼 그런 기회를 만나서 가난했던 고학생이 아메란 기회를 통해서 삶의 자유를 얻었다. 이거 너무 멋진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이 되게 빨리 바뀌었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뭐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뭐가 다 올랐죠. 물가, 금리 하나만 딱 안 올랐어. 내 월급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변화에 급변하는 시기에는요, 항상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기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죠? 이 기회. 근데 누군가는 그 변화 속에 묻혀버려요, 그냥. 예, 힘들다, 안 된다, 망해버리죠. 근데 누군가는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아시는 분 중에 우리 그 김미경 원장님이라고 있죠. 김미경 원장님이 강의를 한참 하시다가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그럼 원래 강의료가 1시간에 500만 원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으신 거예요. 강의가 다 끊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못 벌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회를 찾았죠,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분이 보세요. 하루에 500만 원, 365일 다 잔해도 15억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 온라인으로 바꾸고 MKYU 뭐 이런 대학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한 달 소득이 15억이 넘어요. 예. 완전히 변화 속의 기회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변화 속의 기회를 찾고 싶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있고 이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보자고요. 그럼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노동과 자영업의 가치가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즘 구조조정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지금 전부 다 가면 점포 임대서 붙여놨죠. 우리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우리 가치가 떨어지면 자본주의 사회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요. 뭐가 떨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우리 노동력을 뭐가 대체하고 있어요? 이런 게 대체하고 있지 않아요? 로봇 AI? 또요. 플랫폼이 대체하고 있죠. 온라인 쇼핑몰이. 쿠팡 하나가 300만 명의 자영업자랑 맞먹는답니다. 여러분들 왜 장사 안 되는지 알겠죠? 되게 웃긴 건 남편은 자영업 하는데 와이프는 쿠팡으로 맨날 뭐 시켜. 그럼 뭐 하는 짓이냐면 우리 남편 망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트렌드가 이래가지고. 인정하세요, 이거? 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뭐까지 나와가지고. 예, 인공지능인데 옛날부터 인공지능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인공지능하고 달라요. 지금은 무슨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사라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요즘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회사에서 이렇게 사무직 직원들은요, 거의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다 넘겨줘야 돼요. 제가 한 7년 전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없어질 직업 순위 이렇게 매기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봤던 직업들이 제가 기억하는데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안 없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오히려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더 빨리 없어질 거래요. 예, 생성형 AI가 창의력까지 갖춰버렸어요. 그래서요,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유발 하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알죠? 그 다음 유명하신 분이 다 있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세계적인 석학들이 내놓은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것이다. 무용계급, 한자어거든요. 무자가 무슨 무자일까요? 용은요? 그러니까 쉽게 한국말로 풀면 쓸데없는 계급이 생겨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자유로우신가요? 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보세요, 제가 여기 왼쪽이 7년 전에 인공지능 시대 살아남을 확률 높은 직업 1등이 뭐예요? 2등 뭐예요? 3등, 4등, 지휘자 작곡가 이제 5등요. 이게 7년 전 얘기예요.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나라에서요. 한국고용정보원요. 그래서 이거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2023년도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사라질 직업들. 1등, 화가조각가. 2등, 사진작가, 사진자. 3등, 요거 1, 2, 3 그대로잖아요. 이게 믿겨지세요, 이게? 그럼 앞으로 7년은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이거 제가 실감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는데요. 무슨 과목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영수를 잘했을까요? 예체능을 잘했을까요? 진짜요? 제가 예체능을 잘했을 것 같아요? 저 모타리를 보세요. 체육 잘하게 생겼나? 손은 완전 막손이에요, 제가요, 국영수는 잘했는데, 미술 양, 체육 양, 막 이랬어요. 못해. 근데 제가 요즘 그림을 그려요.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렸어요. 안 믿기죠? 그러니까요. 제가 플레이그라운드 AI라는 생성형 AI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화가가 필요 있겠어요? 요즘은 그림을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타자로 그리지. 제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30대 초반에 노을진 들녘에 가을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줘. 마음에 안 들어요? 커피 잔을 유리잔으로 바꿔줘. 그럼 바꿔주겠죠. 유리잔이 스타벅스 로고 박아줘. 바꿔주는 거예요. 머리 색깔 깜장색으로 바꿔줘. 그럼 바뀌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어요. 제 그림 실력이에요. 화가가 필요 있어요? 예. 이거예요. 이게 현재 스코어예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예. 재밌어요, 그리면. 예. 그려보세요. 예. 생성형 AI 많아요. 뭐 한국 거로는 리튼이라는 AI도 있고요. 외국 거는 플레이그라운드 AI. 이런 거 들어가서 그리시면 돼요. 단 영어로 해야 되죠, 외국 거는. 한국 거는 한국말 하면 돼요. 그렇게 그려보시면 세상이 이렇구나. 아시게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삼성이 2030년까지 뭘 선언했냐 하면 무인공장. 우리나라에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이들의 일자리는 향후 7년 이내에 사라져요. 난 아닐 거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차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기자동차. 맞네요. 이 숫자가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전기자동차는 기름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새 주유소가 600개가 폐업했어요. 근데 올해 한 해만 300개가 폐업해요. 그럼 이 주유소가 앞으로 더 많이 폐업할까요? 적게 폐업할까요? 옛날에 주유소는 부자라 그랬잖아요. 힘든 사람이에요. 자, 전기차는 고장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기차는 고장이 나도 이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카센터를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 정비업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네. 그럼 자동차 정비가 안 되면, 전기 자동차는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자제품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동차 부품 공장 망하겠죠. 하나 아이템이 탁 개발되면 이렇게 줄줄줄줄줄이 직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에 이제 또 뭐 나왔어요? 핫이슈. 요즘에 한 일주일간 대한민국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핫이슈. 초전도체. 예. 이게 지금 나온 지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또 이슈가 되면요. 또 이것 때문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그게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안 가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영업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장사되는 데는 백화점 하고요. 다이소밖에 없다 그래요. 고가 아니면 저가. 그리고 인터넷은 고파. 예. 여러분들, 백화점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죠? 약간 돈 있는 사람. 다이소는 우리. 그래서 평범한 소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은 망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매장을 줄이고 있어요. 망하고 있죠. 장사가 되는 데는 초고가, 초저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 누굴 대상으로 하게 되죠? 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는 자영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오른다 그랬어요? 물가 올라, 또 뭐 올라요? 이자 올라.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5천 원 하던 칼국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니까 8천 원 하더만요. 이게 몇 프로 오른 거예요 도대체? 5천 원짜리가 8천 원 됐으면 몇 프로 오른 거죠? 60% 오른 거잖아요. 월급은 얼마 올라요? 월급도 3천 원 올랐다더라고요. 칼국수 3천 원 올랐는데 월급 3천 원 올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칼국수 오른 값만큼 딱 올랐네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거기다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이런 힘든 시기를 오래 살아야 돼요. 수명이요. 요즘 보험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 보험 넣으면 몇 세 만기로 넣죠? 120세 만기로 넣어요. 여러분들 재수가 없으면 100살을 다 넘어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죠. 우리 인생에는 재정 적자를 2번 받게 돼요. 한 번은 태어나서 돈 벌기 전까지 적자죠. 이거 누가 메꿔요? 부모가 메꿔요. 그 다음은요. 돈 벌 때는 흑자잖아요. 그러다가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 또 적자 되죠. 그건 누가 메꿔야 되죠? 우리가 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맞나요? 자식이 메꿔준다고요? 택도 없어요. 지하까림 하기도 바빠요. 그죠? 예. 국민연금? 택도 없는 거 아시죠, 이건요? 예. 그럼 이 재정 적자를 누가 메꾸냐는 거죠. 예. 우리가 메꿔야 돼요. 이렇게 삶은요, 빡빡하게 흘러가는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는요. 자, 근데 이게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죠. 자,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위기의 위자는 위험할 위자, 위기의 기자는 기회 기자. 그 위험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죠.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이제 실천할 때가 왔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데, 여러분들 위기에 짓눌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턱 그냥 내 인생, 몰라. 이러고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살다가 가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있다면서요, 위기 속의 기회. 그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외치시면서, 머릿속에는 있으면서 왜 위기인데 지금 기회를 안 찾으시려고 그러죠? 저는 이게 진짜 기회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들었으면 우리가 한 번쯤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냥 월급 잘 나오니까 뭐, 자영업 장사 그냥 그나마 괜찮게 되니까 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벌어왔던 수입원,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남편 월급은 수도꼭지 물 틀면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수도가 막힐 수도 있어요. 단수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이때까지 자영업을 잘했어. 다른 자영업, 아이템이 좋으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영업은요, 기름통 들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영업자 비율. 전체 경제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자 비율은 낮아요. 후진국이 높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몇 프로냐면 7%, 미국이 6%, 독일 같은 경우는 5%예요. 근데 어디가 20%가 넘나 하면 저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25%, 26%예요. 못 사는 나라가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선진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가잖아요? 가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5%대, 6%대 적어도 10%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여러분 살만해져요. 우리가 선진국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죄송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 3분 중에 2분은 더 망해야 돼요. 네, 이게 원리예요. 원리요. 대전제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분의 얘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오는데. 자, 시작. 와, 서울 사람들은 잘 따라하네요, 이거. 대구는 시키면 잘 안 하던데. 고맙습니다. 잠 깨죠? 입을 자꾸 놀려야 돼요. 여러분들,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 못 만들어내면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대요? 근데, 인정하시죠? 자, 이걸 조금 용어를 바꿔볼게요. 자산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평생 노동해야 된다는데, 죽을 때까지 할 노동이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KB국민은행 VIP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농담조로. 준비 안 해놓으시면 일찍 죽으셔야 됩니다. 예. 민폐 끼치지 마시고. 예. 그죠? 이거 못 찾아내면 일찍 죽으래요. 이게 할 소리예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50억, 100억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제. 50억 어떻게 모으실래요? 은퇴하실 때까지 100억 모으실 수 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생활비 이상이요, 연금성, 자산성 소득으로 나오게 만들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얼마 있어야 사시겠어요?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사시겠어요, 노후에? 역시 서울은 단위 다르네요. 저 지방은 500만 원인데. 자, 1000만 원 쳐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 있으면 사시겠어요, 부부 둘이? 예, 1000만 원. 1000만 원을 30년, 40년 쳐볼게요. 40년 산다 칠게요. 1000만 원씩 1년 쓰면 1억 2천. 40년이면 40억이죠. 그죠, 40억. 그러니까 40억을 여러분들 모으시겠냐고요. 은퇴하기 전까지. 못 모으죠.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냐 하면 1000만 원이 어디서 매달 나오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한 군데서 처음부터 만들려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층층이 만들라는 거잖아요. 자,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 나와? 오케이, 콜. 개인연금에서 한 150 나와? 오케이, 콜. 250. 750만 채우면 되네. 아, 건물을 한 개 샀어, 3억짜리. 150 나와? 오케이, 콜. 그만 450 채웠네. 아, 퇴직금으로 어디 주식 배당 잘 해주는 주식을 샀어. 오케이, 콜. 거기서 100만 원 나와. 한 3, 400만 원 더 만들면 되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아, 그럼 이걸 아메로 한번 알아볼까? 이걸 뭘 한번 알아볼까? 층층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가 내 생활비를 다 감당할 만큼 되면 그건 땡큐인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아메를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MZ세대들 파이어족 굉장히 많으시죠? 생활비 정도만 나오면 무조건 퇴직하고 제주도 가려고 그러고 외국 가려고 그러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친구들 많아요. 요새 MZ세대들 중에서요. 한국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만 갖고 다니면서 돈 벌어요. 이것도 삶의 방식인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왜 못해요? 밖에 나가면 한국도 써줄 데가 없는데 밖에 나가면 써줄 데가 없고 일단 인터넷 잘 못하고 뭐 이걸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잖아요. 이거.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잘했던 게 있어요. 원래 잘했던 게 뭐냐?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뭔가 자랑하는 거 엄청 잘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자랑의 민족이에요. 그죠?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하잖아. 왜? 거기서 자랑을 얼마나 들었는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평생 생필품 써왔어요.
이거 써보고 좋은 거 자랑하는 거 우리 원래 하던 거예요. 원래 하던 스킬이 30년, 40년, 50년씩 익었던 분들이에요, 다들. 이거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이걸 왜 안 해요?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제가 원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메이가 무슨 자산소득이야? 물건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사람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봐, 이만큼 끌어들였네. 와, 여기 대장 누구야? 대장. 막 이러고 있죠, 지금요. 예, 오해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원리가 뭔지. 그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해 보시라고요. 자, 아메의 원리 간다. 잠시만요. 발가락이 쥐가 갑자기 확 났어. 신발 나야 우와. 이제 됐어. 우와. 아, 감사합니다. 별 희한한 경험을 하네요. 무대가 많이 높은가 봐요, 여기가. 자, 원리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간단해요. 우리는 생필품을 살 때요, 공장에서 바로 못 사요. 맞나요? 중간 유통과 광고를 거쳐야 되죠. 그럼 이게 많으면 소비자한테 득일까요? 실일까요? 당연하죠. 그럼 이거 없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여회에서 직거래하고 농산물 직거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64년 전에 이걸 없앤 회사가 아메이예요. 없앤 거예요, 일단. 없애서 뭐 했냐? 돈 남겠죠? 남는 돈 가지고 원가를 높인 거예요. 원가 높이면 뭐가 좋아져요? 제품 좋아져. 이거 소비자한테 득이에요, 실이에요? 득요, 득. 득이에요. 그죠? 저 퀴즈 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득 맞죠? 그러니까요. 소비자한테 득이라니까요. 예. 자, 근데 이걸 소비자들한테 합리적 가격에 준대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 제도까지 해주면서요. 자, 소비자한테는 엄청 득이죠. 근데 회사한테는 어떨까요? 실이에요. 그래서 왜 실이냐 하면 이렇게 팔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질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아메이가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계속 주려면 우리 회사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기 있는 연예인들 들이면 또 돈 줘야 되니까 원가를 떨어뜨려야 돼.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채택한 게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최고의 홍보대사들이 있다. 누구냐? 우리 제품 써주신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고 좋으면 자랑하고 연결해달라는 거죠. 이걸 64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내가 자랑해.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팝니까? 이 사람도 아메이 와서 삽니까? 그렇죠. 모두가 직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자,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자랑했는데 이 친구가 써보니까 좋아서 또 자랑해. 그럼 이 사람도 나한테 삽니까? 아메이 와서 삽니까? 1대1 거래예요. 모두가 직거래예요. 우리는요. 제품 파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메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연결만 시켜줘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래서 이게 자산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오해하는 분도 이렇게 오해하시고 있죠, 지금. 봐라, 네가 떼다가 파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림이 딱 그러네. 네가 떼다가 파네, 지금. 맞죠? 저 오해를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게 영업이라 생각해 볼게요.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떼다가 화장품을 잘 파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치를 팔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게 됐어요. 제가 팔았던 단골 고객 아줌마가 크림이 떨어졌네?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가 병원에 있대요. 제가 못 팔죠. 그래서 다른 아줌마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 그럼 제 수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게 노동소득이에요. 영업이죠.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시는. 아메이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써보니까 좋았어. 그래서 내가 자랑했는데 이 사람도 아메이에서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병원에서 1년 동안 있어. 이분이 화장지가 떨어졌네? 치약이 떨어졌어요. 나한테 말해요? 아메이 와서 사요? 이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수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줄어든 유통비와 광고비를 35%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35%를 한꺼번에 다 돌려드리진 않고요. 35%를 떼놨다가 여러분의 노력순에 의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퍼져나가는 게 네트워크, 인터넷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요, 1대1로 모두가 직거래를 한다 그래서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이걸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이해한 거예요. 도서관에 책이 그만큼 있으니까 학교에 수업도 혹시 있지 않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4학년 복학을 하고요, 수업을 검색해 봤어요, 아메이를. 3개가 있더라고요, 수업이. 현대사회와 소비자, 경영에 의해 환경과 기업. 3개 수업을 제가 다 들었겠죠.
듣고 나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뒤에 가서 얘기 드리겠지만 환경과 기업이라는 수업 시간에는 이게 환경공학과에서 만든 비전공자가 듣게 하는 교양 수업인데 거기서 뭐 하냐 하면 환경기업들 10개 뽑아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였어요. 거기 아메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아메이, 그 다음에 킴벌리 클락, 그 다음에 듀퐁 이런 회사들요. 그걸 조별로 맡아가지고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환경기업인 거 아시죠, 아메이? 요즘같이 환경이 심각하게 대두될 때 아메이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차차 드려볼게요. 자, 이 방식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연결하는 일이 뭐다? 아메이예요. 요즘은 다 연결하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연결하는 사람만 돈 벌어요, 요새요. 그죠? 자, 쿠팡 보세요. 쿠팡 뭐랑 연결해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배달의 민족 뭐랑 연결하죠? 음식 만드는 사람이랑 음식 먹고 싶은 사람이랑 연결하는 회사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회사가 연결하는 걸. 플랫폼요. 근데 개인도 연결하는 사람 있죠? 그죠? 뭐라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인플루언서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연결하면 플랫폼, 개인이 연결하면 인플루언서예요. 우리 뭐예요? 인플루언서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죠? 우리 연결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연결합니까? 소비의 경험을 연결합니다. 써보고 좋았더라. 이거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결한다고 연결하는 사람이 다 구매를 하고 회원이 되고 그렇진 않겠죠. 그거는 그분들의 역할인 거고 그분의 몫인 거고요. 나는 연결을 시키는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연결고리가 점점 커져 나가겠죠. 그거를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앞에 개인이란 말이 붙어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구축해 놓은 걸 아메이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연결도 잘해야 되는 거죠. 요즘 플랫폼 중에 안 되는 플랫폼이 있어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 다방 안 돼요, 요새. 왜요? 부동산 뭐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뭘 연결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안 찾아도 치약은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칫솔, 치약은 써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성 사장님들 화장 안 하고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그죠? 머리 안 감을 수 있어요? 양치 안 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어디죠? 아마존의 창업자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제프 베조스가 뭐라 그랬냐 하면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포커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1등 쇼핑몰이에요. 아마존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철칙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세상 사람들은 싼 거 좋아할 거다. 그래서 아마존은 항상 최저가를 고수해요. 두 번째요, 집 앞까지 딱 빠르게 갖다 주는 거 좋아할 거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드론 만들잖아요. 배달 드론 이런 거 다 아마존에서 만들잖아요. 세 번째는요, 한 군데 들어오면 거기서 다 살 수 있는 거 원할 거다. 그래서 아마존에는 없는 게 없어요. 사람도 팔잖아, 거기요. 막 올라오잖아, 가끔씩요. 모든 걸 다 팔잖아요. 그게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들 빠르게 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변하지 않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왕 연결할 것 같으면 뭘 연결한 거예요, 아메이는? 생필품을 연결하는 거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써요. 인정? 네, 이걸 평생 쓰면 평생 6억씩 쓴답니다. 6억.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숨어 있는 돈이 6억씩 있는 거예요. 이걸 경영학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잠재 소비라 그래요. 들어오셨어요? 잠재 소비? 기업의 마케팅 대상은 여러분의 잠재 소비를 빼들어 오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이라는 걸 왜 쓰느냐? 이거 뺏어오려고요. 이해되세요? 세상 모든 소비에는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면 돈 줘야 안 줘요? 주죠. 만약에 친구가 인터넷을 바꿨는데 돈을 한 개도 못 받았대. 그럼 그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호구라고 불러요. 휴대폰 바꾸면 보조금 줘야 안 줘요? 줘요. 자, 근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마케팅 비용을 땡겨서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약정이 붙게 돼 있어요. 인터넷 돈 받으면 3년 붙죠. 한 달에 3만 원씩 100만 원을 여러분 쓰게 되거든요. 100만 원 내가 빼먹으려면 20만 원 그냥 줘버리자 그냥. 귀찮게 광고 모델 쓰지 말고 그 20만 원 주면 되잖아. 제일 깔끔한 방식이에요.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3년 약정, 2년 약정인데 그냥 뭐 30만 원 보조금 줘버리지 뭐 이거예요. 이거 제일 편해요.
여러분이 뺏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케팅 비용. 그죠? 근데 그거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호구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인터넷 핸드폰에는 마케팅 비용을 내가 찾아와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 혹시 휴대폰을 정가에 사시는 분 있나요? 156만 원 다 주고 사시는 분 혹시 그런 분을 뭐라 부른다? 호구. 예. 그럼 자, 여러분들 왜 화장품은 그 안에 마케팅 비용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냐고요? 왜 샴푸에는 마케팅 비용이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세요? 그것도 왜 연예인 줘야 되는데요? 그거 내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연예인한테 주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호구. 예, 꼭 그렇게 부르세요, 가셔서. 이걸 내가 찾아오자는 거야, 아메이는. 너 봐, 있잖아, 이렇게. 인터넷 바꿨는데 돈 안 받으면 호구라 그러잖아. 똑같은 거라고요. 세상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 모든 여러분 소비에는 반드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요? 예, 그거 찾아오자는 거예요. 예,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아미 원리. 자, 우리는 누구나 생필품을 쓴다, 안 쓴다? 써야 된다. 그럼 선택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아미 오늘 몰랐다 치자고요. 몰랐다 쳐더라도 집에 가면 샴푸 떨어지고 비누 떨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습관적으로 여기서 소비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소비가 누군가의 수입이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그죠?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 수입되잖아요. 거기다가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었잖아. 이분들이 연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LG 하면서 우리가 머리 위에 LG가 세뇌되게, 삼성 해갖고 삼성 세뇌되게, 마트 가면 괜히 삼성한테 끌려 막 이렇게 막 삼성, LG 막 딴 거는 비메이커야 안 끌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연결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미디어 광고로. 예, BTS가 1년 광고수도 620억이에요. 김수현이가 300억인데 이게 코로나 전인데 요즘은 2등이 딴 사람이 올라왔어. 임영웅이가 500억이에요. 예. 여기 또 임영웅 멤버들이 있으시죠, 또 여기 영웅시대. 예. BTS 아미 또 있으시죠, 여기. 예. 3명이 받는 돈이 1,500억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뭐 맞을 수 있죠,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아메이는 64년 전에 이 생각을 한 거라고요. 이 1,500억을 3명한테 주는 것보다 1,500만 원씩 10,000명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1년에 한 번씩 1,500만 원 준대. 그때 조건이 있어. LG 광고 좀 해달래. 그럼 여러분들 그 1,500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광고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올 시간 없어. LG 광고하러 다녀야 돼. LG. 1,500만 원인데? 이해되세요? 그럴 거죠? 1,500만 원 받으면. 왜 아메하는 사람이 아메 하는지 아세요? 저는 1,500만 원에 20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하겠다는 마음에 곱하기 20배를 해야 되잖아. 나는 아메. 예? 우리는 그렇게 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수긍하셨잖아. 1,500만 원 주면 그렇게 하겠다면서요. 그거 아메라고요. 간단한 거죠. 아메에서 바꿨으면요. 4가지 혜택을 드리겠대요. 첫 번째는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드려요. 두 번째는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돈 돌려드린대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우리.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여러분이 연결하고 광고하고 할 권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돈인 거 아시죠? 여러분 치킨을 잘 튀긴다고 오늘 가가지고 집 앞에다가 BBQ 치킨 간판 걸고 치킨 튀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송당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는 돈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이 권리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짜로 받아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지금 이 시대에, 야, 뭔가를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돈, 야, 근데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죠? 아메이는 거저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 기회를 받아서, 그 권리를 받아서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거기에 따른 권리소득을 드리겠다잖아요. 이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이죠. 자꾸 여러분 사업 그러니까 뭔가 큰 것 같아. 난 사업할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아메이 사업은 이름이 사업이라고 비즈니스라고 붙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업하고는 좀 달라요. 점포 필요 없고, 돈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입만 있으면 돼, 입만. 입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요. 예, 대전에 가면 언어장애인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대전에 가면. 저도 오늘 가끔씩 대전을 가면 그분들끼리 수화로 사업하고 계세요. 제품 설명하고 계시고. 할 수 있어요, 다. 왜? 그분들도 생필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이해되세요? 결국요, 선택의 몫인 거죠. 자, 앞으로 우리 집은 절대 생필품 안 쓴다. 이게 되냐고요. 써야 되죠? 그럼 선택지가 2개 생긴 거예요, 이제 오늘부로. 왼쪽 기존 방식대로 쓸 거냐, 오른쪽 다른 방식대로 써볼 거냐, 어떤 거 하실래요?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특별하게 뭔가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써보시면서 배워보시는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으면 계속 배워보시고요.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예. 아니면 안 하면 된다고요. 우리 생각 좀 바꿔보자고요. 여러분들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돈 안 빼먹어요. 뭐 가진 거 많으세요? 뭐 뺏길 만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돈이 있다고 이거 찾아오자는 개념이에요. 납득이 좀 가시나요? 예. 자, 결국 그래서 아메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아메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요, 저한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메이, 누가 아메이 뭐 하는 거야? 물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이제 감오죠, 이제. 이게 아메이예요. 아메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 연결하는 거. 소비를 통한 경험을 연결하는 거라고요. 네. 자, 그런 회사 중에 세계 최고의 회사가 아메이예요. 저는 아메 회사 속에 뭐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53. 여러분들 한국에서 100대 기업이면 커요, 작아요? 크죠? 한국에서 100대 기업 들기 힘들겠죠? 근데 미국 내 4기업 100개 탑 100 안에 들어가는데 미국 내 4기업 중에서 53위 하는 기업이에요. 미국 내 4기업 뭐 있어요? 개인기업 다 테슬라, 뭐 아마존 다 개인기업 아니에요? 공기업 아는 거 있어요? 네. 이 중에서 53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회사 아니라고요. 회사 소개는 제가요,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 짧은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글씨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비켜야 돼요.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막 이런 거 나오면 박수 치고 이런 분위기구나, 이게.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아메이 창업 이념이에요, 이게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아메이는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도와요. 하나는요, 환경에 좋고 건강한 제품을 통해서 도와요. 우리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이 좋아지죠. 내 삶이 좋아져요. 요즘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한데요. 열대화라 그러죠. 너무 심각한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장마란 말 안 쓴다면서요. 우기라고 쓴다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환경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환경 제품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도 우리를 도와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좋은 제품 써보고 좋으면 나누는 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걸로 내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로 돕는 거죠. 두 가지로 도와요. 제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제품이에요. 전부 다 어떤 제품?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아메이는요, 제가 아까 환경과 기업 수업에서 케이스 스터디 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감명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때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메이가 갖고 있는 정책이 있대요. LCA라는 정책이래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정책인데 이 정책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원료 추출에서부터 가공하고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고 소비자의 손에까지 오고 소비자가 다 쓰고 버릴 때까지 전 과정 중에 한 군데라도 환경에 위배되는 게 나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게 해주더라도 생산하지 않는데요. 골 때리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LCA 정책.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돈이 되나, 그러면 그게. 예. 아니, 버릴 때 쓰레기, 그거 플라스틱 만들어갖고 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 사정인데. 잘 만들어 팔면 되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것까지 신경 써요. 이 회사요. 정말 골 때리는 회사예요. 그래서 창업자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환경원장이라고요.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요청하지도 않겠다. 예.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근데 아메이 세제를 쓰시면 물에 닿는 순간 물과 이산화탄소로 72시간 이내에 분해가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일본의 어떤 아파트들은 고층 아파트의 분여회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보호를 하려고 꼭대기층엔요, 분여회비로 아메이 제품 사줬대요. 수라고 이렇게 위에서 쓰면 내려가잖아. 그런 데도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보세요. 이게 독자적인 인프라잖아요. 생분해성요. 생분해. 이런 것들이에요. 다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아메이 세제통은요, 땅에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 썩어요. 일반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100년, 200년 안 가요. 더군다나 옆에 그 글씨 써져 있는 것도 일반 잉크가 아니고 소이 잉크라 그래서 콩잉크예요. 물 가면 지워지는데 그래서 불편하다는 물이 많은데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환경에 좋은 걸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물티슈는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함부로 입 닦거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메에서 나온 물티슈는요 뭘로 만들어요? 보세요. 예, 천연섬유로 만들어요. 생분해되는 섬유요. 예, 이게 완전 다르죠. 소잉크 얘기도 있고요. 또 볼까요? 여러분들 김 아세요? 김? 여러분들 도시락 김 보면 플라스틱 들었죠 그 안에 보통. 그거 왜 넣어놓게요? 그러지 말라고? 아니 부서지지 말라고 넣어요. 그걸 빼면 부서지니까. 근데 아메이는 생각한 거예요. 저거 환경에 나쁜데 저거 빼고 안 부서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만든 김이에요. 아메이 김에는 플라스틱 통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도 안 부서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메이 생일에 되게 좋은 거 알죠? 뭐 이런 얘기를 이 밤에 해도 되겠나 하면 여성분들이 일반생 됐을 때 되게 좀 안 좋다가 아메이생 쓰면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메이는 생리대에 쓰는 순면을 어떤 걸 쓰냐면 3년 이상요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유기농 순면 커버만 씁니다. 그래서 아메이 생리대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쓰는 것만으로도 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바꿔 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거잖아요. 돈 버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건 됐고요. 예. 그리고 더 하나 최고가 뭡니까? 바로 유틸라이트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오히려 먹는 게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합성 막 이런 걸로 만들면요. 아메이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 가꾸고 재배한 거를 가공해서 만들어요. 유일한 회사예요. 유일한 회사예요. 거기다가 유기농으로 해요. 농약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안 치고 이런 천적들을 활용해서 재배한다니까요. 제가요 농장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공이 뭐라 그랬어요? 학부 전공이. 그래서 좀 알아요. 풀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농장을 갔는데, 원 농장 작물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빗자루 같은 풀이 팍 심어져 있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농장 그 관련자한테.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오거나 먼지가 와서 이 원작물에 안 묻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싶은 거예요. 예. 그럼 뭐라 그러더라? 무슨 방풍은 바람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지? 먼지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방진식재. 방진식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경각 책에서만 봤지, 방진식재를. 근데 실제 하는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놔요. 대박인 회사예요, 회사예요. 이렇게 재배한 것을 우리가 먹어요. 몸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 회사는
그 추적 이력 시스템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아메이 더블엑스 먹다가 아세로라씨 먹다가 보면 뭔가 약간 뭐 검은 게 하나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품을 하잖아요. 그럼 추적 이력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아세로라가 어느 나무에서 나온 건지까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나무 조사해요. 그 나무? 예. 예. 그 나무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반품할 땐 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추적 이력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대박인 회사예요, 이 회사.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안전하겠죠? 네. 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네. 바꿔 써볼 만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쓰면 이제 우리 소비를 했죠. 시장 자본주의의 대원칙이 뭐냐 하면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소비를 그냥 내 소비로 끝낼래. 그럼 그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소비를 내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을 해볼래. 그러셔도 된다고. 선택의 문제라고요. 자,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바꿔 쓰기 시작했어.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게 자산소득이 되고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두 번째 사업의 기회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바꿔 써보니까 아메이가 저기 위에 있죠. 제가 뭐라 그랬죠? 나는 우리 아메이 회원들은 전부 다 아메이랑 뭐 하는 사이라 그랬어요? 직거래하는 사이예요. 스폰서는 나한테 아이디를 준 사람이고 그 다음 나는 아메이랑 직거래해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 써보니까 치약도 쓰고 샴푸도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만 점 정도 썼다 가정해 봅시다. 20만 점이면 아메이는 모든 제품이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가 만 원짜리 사면 6천 점, 2만 원짜리 사면 12,000점 점수가 쌓이는데 오늘은 점수랑 돈이랑 좀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20만 점 같으면 돈으로는 한 30, 한 5, 6만 원? 아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20만 점, 20만이라고 처음 오신 분들 안 헷갈리게 가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20만 점이 됐어요. 그러면 아메이에서 요렇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0만 점 되면 몇 프로 준대요? 그럼 통장에 6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이마트에서 20만원치 써봤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주냐? 얼마가 아니지. 몇 점 줘요? 200점? 500점? 근데 그럼 거기서밖에 못 쓰잖아요. 아메이는요? 돈으로 준다니까요. 제가 현대사회와 소비자 시간에요. 수업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캐시백의 변천 과정. 단계가 있대요, 캐시백도. 1차원적인 캐시백이 뭐냐면 가장 원초적인 캐시백. 뭘까요? 미용실에서 머리 깎고 도장 찍어주는 거래요. 이 방식, 스탬프 방식이요. 근데 이거는 회사한테 유리해요. 잊어먹을 수도 있고. 네, 9개 찍었는데 1개만 찍으면 머리 공짜로 깎을 수 있는데 미용실이 망했어. 그럼 못 받는 거야, 이거. 네, 소비자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 군데서 모아서 쓰는 거,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OK 캐시백이래요. 2단계. 가장 소비자 지향적인 거. 회사한테 불리하고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식이 뭐냐 하면 캐시백을 모아서 현금으로 줘버리는 거. 이거는 회사한테 가장 불리하대요.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안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마트 홈플러스는 다 자기 점수만 주는 거예요. 겁나니까. 이해되세요? 그 듣고 나니까 최고의 점수인 거예요, 저게. 예, 안 모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MZ세대들 코인 좋아하죠, 코인. 코인이 어떤 원리예요? 소비자가 뭔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래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우리 코인 거래소. 뭡니까? 빗썸, 또 뭐 있죠? 그런 업비트 이런데 거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요, 세계 최초의 코인이 PB라고 생각해요. PB. 우리가 뭐 한 활동에 대해서 보상해줘요. 자랑한 활동에 대해서 PB라는 점수로 보상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여러분들 코인이 겁나는 건 내가 아무리 많이 획득했더라도 거기서 가치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열심히 모았는데 빵원하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걸 누가 보장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코인 자체가 중앙집권형을 탈피한 거라 가지고 보장해주는 데가 없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코인은. 근데 아메이는 어떠냐 하면 이 PB를 확실하게 보장해줘, 아메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으로 그냥 줘. 최고의 코인이에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메이 PB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고. 네, 최고. 자, 이 PB를 모으는 거예요. 이 PB가 나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줘요. 왜? 회사가 이걸 돈으로 보장해 주니까 나한테. 자,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제품을 쓰면 나한테 모이고요. 내가 알리잖아요. 그분이 쓰면 또 나한테 모여요. 두 가지 방법으로 모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내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지인한테 자랑을 해봤다 칩시다. 예, 모으는 게 아니라 제품 써보고 좋으니까 자랑했다 쳐볼게요. 자, 아메 제품 써보니까 좋아서 A라는 친구가 자랑했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볼까? 그럼 회원가입 해야 된다는데 추천인들에 누구 거 줘요, 그러면? 남의 거 줘요, 내 거 줘요? 그럼 내 거 줘야죠. B한테 얘기했더니 나도 쓰겠대. B한테 줬어요. 자, 이제 AB도 각자 아메이랑 뭐 하게 돼요? 직거래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직거래. 나한테 아메이 알려준 사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스폰서. 왜 추천인이라 안 그러고 스폰서라 그러게요? 일반적인 추천인은 추천만 하잖아요. 아메이는 뭐까지 해줘요? 도와주니까 스폰서라 그래요. 자, 스폰서도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 샀었고, 나도, 이 이유를 오늘 처음 오신 분 본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나도 아메이 제품 쓰고, 내한테 알려준 사람도 아메이 제품 쓰고, 내가 알린 사람 2명도 아메이를 써. 다 직거래죠. 서로 간에 물건 사고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점수가 쌓여요. 어떻게 쌓이냐면, 아메이는 점수를 2개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어떤 점수요? 내가 쓴 점수. 두 번째는 어떤 점수요? 내가 알린 사람이 쓴 점수. 근데 그 사람한테 뺏어오나요? 그 사람도 주고 나도 주나요? 네, 이걸 중복 캐시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A 점수 몇 점이 돼요? 60만 점. 혼자 쓴 거밖에 없죠? AB는 20만 점. 오늘 처음 오신 분 여러분 여기 넣었잖아요. 여러분 몇 점이 될까요? 내가 쓴 건 20만. 내가 알린 사람이 쓴 거 40만. 합쳐서 몇 점? 60만. 스폰서는요? 다 합쳐주죠. 몇만? 80만. 점수가 다르죠? 점수가 다르니까 다르게 받겠죠?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 100명 중에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명 중에 99명은 여길 찍어요. 왜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왜? 위에 있으니까 점수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원래 그 생각이니까. 아메이 윗대가리들이 돈 많이 버는, 윗대가리래, 윗대가리 항상. 예. 윗대가리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위에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게 다단계 그 나쁜 거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할 만큼 짱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도 그렇게 짱구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예. 왜 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서 했어요, 전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안 받아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아메이는 보너스를 나눠줄 원리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착순 아니고 무슨 순? 노력순. 두 번째는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 줘요. 이 두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너무 정교하게요. 자, 해볼게요. 보세요.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AB죠? 그럼 AB부터 줘볼게요. 6,000원씩 줬잖아요. 중요한 건 이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20만 원 이마트 쓸 땐 돈 10원도 안 주는데 6,000원이나 줘? 땡큐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64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불만 없어요. 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이 나죠, 여러분 점수 몇 점? 60만 점이죠. 이렇게 하면 60만 원에 몇 프로 받아요? 6% 받아요. 그러면 66에 36,000원이 나와요. 맞죠? 자, 여기 잠깐. 60만 혼자 했어요? 3명이 같이 했어요? 그러면 36,000원도 3명이 나누어 가지라는 게 아메이 원리예요. 12,000원씩 나눠 가질 수도 있죠. 그럼 공산당이잖아, 그거는. 무슨 순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왜? 그럼 노래 간 사람 2명이 이미 나눠 가졌네. 6,000원. 12,000원 빼줘볼게요. 얼마 남아요? 24,000원이 여러분 보냈어요. 자, 그 다음, 24,000원. 나는 만족해. 오케이. 그럼 내 위에 어떻게 되냐고. 스폰서 볼게요. 스폰서는 점수 몇 점이에요? 80만 점이면 요 표하면 아직 120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럼 6% 적용받아요. 얼마죠? 48,000원. 이것도 나눠줘야 되죠. 노래 간 사람 3명 거 24,000원, 6,000원, 합의 36,000원 빼주면 얼마 남아요? 12,000원이 넷 보너스. 스폰서 보너스예요. 누가 제일 많아요? 왜 제일 많아요? 노력순이라 그랬죠. 스폰서는 나 한 명한테 알렸고, 나는 몇 명한테 알렸어요? 그럼 내가 노력 더 많이 한 거 맞죠? 이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A가 더 많이 알리면 보너스 누가 더 많을까? 이게 아메이예요. 즉, 이게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연결로 이어지는 수입을 받는 인적 자산 소득을 만드는 모든 일은 이 원리를 따릅니다. 자, 볼게요. 유튜버 구독자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오래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오래 한 사람 누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맞죠? 왜? 인적 자산 소득이니까. 인플루언서들,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오래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요? 맞나요? 플랫폼 기업들, 오래 한 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요? 회원이 많은 기업이 돈 많이 벌어요? 오래 한 기업이 많이 벌면 쿠팡이 많이 벌면 안 되고요. 옥션이 많이 벌어야 돼요. 11번가가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쿠팡이 많이 벌죠. 왜? 회원이 많으니까. 이게 다 무슨 순서다? 인적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은 모두가 이 원리를 따른다. 무슨 순? 노력순. 되셨나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돈이 안 되냐고요? 인적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이라서. 이해되셨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나로부터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 벌려고 이 밤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진 않겠죠? 예, 세종에서 오고 24,000원 받으려고 막 예,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다음 달이 됐어요. 내가 한 명한테 더 알렸어요.
3% 되는 가정에서 생필품 바꿔 쓰는 가정이 나 포함해서 3가정, 4가정, 3가정이 3% 이상이 돼서 보너스를 받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까지 합쳐가지고 120만 점이 넘어가면 나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소득이 15만 원 정도 돼요. 크죠? 이제 여러분들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한다고 매달 이렇게 샘플 키트를 줘요. 써보고 좋으시면 자랑하시라고. 내가 아직 안 써봤으면 써보시라고요. 이것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자매가 4자매야. 제일 막내 동생이 아메를 알았어. 알고 나서 환장을 해가지고 이걸 듣고 나서요. 언니, 우리 있잖아. 이제 아메에 다 바꿔 쓰자. 그래서 큰 언니, 작은 언니, 셋째 언니, 나까지 다 바꿨으면 120만 점 넘잖아? 그러면 15만 원 나온대. 나 이 돈 안 쓸 테니까 이거 1년 모아서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자, 매년. 괜찮은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해갖고 15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요. 우리 딸만 있으신 분들 돈 모으잖아요.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고. 근데 생필품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그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이걸 왜 하네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둘째 언니는 욕심이 많아. 야, 나도 15만 원 벌려면 왜 하면 되노?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언니도 3명 알리면 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3명을 알렸네, 다음 달에? 자기도 15만 원을 받은 거지. 괜찮죠? 그럴 수 있죠? 네, 큰 언니는 2명한테 알려서 6%. 막내 언니는 1명한테 알려서 또 6%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두 번째 단계. 6% 이상 되는 사람이 세 그룹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총 점수가 나를 통해서 아메이로 연결돼서 제품을 쓰는 사람이 400만 점이 넘어가면 나를 브론즈 빌더라고 그러고요. 원래 받는 보너스에서 30%를 더 줘요. 그래서 수입이요. 100만 원 정도가 돼요. 100만 원 이제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하는데 부업으로 엔잡으로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나오면 나는 엔잡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이 100만 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100만 원 받는 동안 뭐 하셨냐고요?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 치면 6개월 동안 물건 팔러 다니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번 달에 받은 거잖아요. 이 달에 뭐 하셨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나 혼자 시작해서 써보고 좋으니까 자랑하고 또 연결시켜주고 자랑하고 연결시켜줬는 게 나는 이번 달에 미국에 여행을 한 달 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메이랑 직거래해서 좋은 제품을 쓴 거야. 그래서 내 수입이 100만 원 나왔네? 이거 노동소득이에요, 자산소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100만 원 만들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100만 원이 소득의 가치로 따지면 노동소득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기예금 4억 원 이자예요. 매달 받는 거 100만 원. 커요. 4억 이자 받고 계신 분 계세요? 100만 원? 100만 원 내보긴 했죠, 이자로. 잘 받기는 어려워요, 이게. 3, 4만 구독자 유튜버고요. 건물 3억짜리 가졌을 때 임대료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3억을 모으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저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빨라요. 1년 걸리면 어때요? 2년 걸리면 어떤데요? 2년 걸려도 빨라요. 2년 만에 3억 못 모아요.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층층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100만 원 생기는 순간 나야 1층이 생긴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알린 언니들이 다 나처럼 브론즈 빌더 400만 점이 넘어가는 사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내가 1000만 점이 넘어가죠. 아메에서 내가 1000만 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입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월 소득이 한 250만 원도 되고요. 이 1000만 점을 한 달 하시면 SP 실버 프로듀서, 3개월 하시면 GP 골드 프로듀서, 6개월 하시면 플래티늄, 1년 12달 하는 사람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그래요. 이제 안정된 거죠. 회원의 등급이 올라가요. 회원 등급 그러니까 또 웃기죠. 여러분들 11번가나 옥션이나 G마켓 많이 쓰시는 분들 회원 등급 있어요, 없어요? 거기 회원 등급 어떻게 나가요? 아니, 회원 등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름들이. 브론즈, 골드, 실버, 루비,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자. 여러분들 전국의 대학 중에 4개 대학이 대학원의 네트워크 마케팅 전공이 있어요. 보통 마케팅,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마케팅 부서에는요, 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 한 애들이 가잖아요. 걔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 벤치마킹, 아메이 원조잖아요, 아메이가. 아메이가 뭐 이런 레벨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만들어 쓰지 않을까요? 아메이는 64년 전부터 있던 핀이에요, 이게. 근데 옥션 생긴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G마켓 생긴 지 20년인데? 벤치마킹을 그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급들이 다 그런 거예요. 회원 등급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것처럼 저희 와이프 G마켓 다이아몬드예요. 네? 회원 등급 있는 거잖아요. G마켓 다이아몬드 되면 뭔지 아세요? 10% 쿠폰이 10장이 나와요.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근데 걔들은 그걸로 주잖아. 우리는 뭘로 준다고요?
돈.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연수입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면 1,000만 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면 매달 받는 거하고 연말에 또 1,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보너스를 줘요. 합치니까 연 5천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게 된 거예요.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걸 결혼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한 둘이 아메이 수입으로 결혼한 거예요. 예, 4학년 때요. 예.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해외여행도 다니고요. 예, 이 수입은 이제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내 자식에게 상속까지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대로 지금 딱 죽으신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뭐가 상속돼요? 빚. 네.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상속시켜 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예, 이런 여행들도 다니는 거예요. 매년 우리 딸이네요, 저기. 예. 요즘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내가 잘하면 나 포함해서 4명까지 3촌 이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남편 안 데리고 가대요, 잘. 옛날에는 무조건 남편을 데리고 가야 돼. 남편이 빠져도 숫자를 더 채울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남편 빠져도 4명을 채울 수 있어가지고 친정 식구들만 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새. 남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숟가락을 빨리 얹으세요, 얹으시려면. 네, 이런 여행들을 매년 다닐 수 있어요. 하와이 그러면 뭐죠? 와이키키죠. 와이키키 해변이에요, 저기. 광고 사진 찍고, 광고 그 영상 찍더라고요. 그런 것들. 매년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모시고, 이런 여행들 다닐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처음 갔던 여행이잖아요. 우리 태국 치앙마이요. 기억나세요? 예, 가신 분들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이라 가지고, 제가 비즈니스석 엄마한테 좀 양보하라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저기서 술 한잔 한다고 제가 착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돈도 안 들잖아요, 아메잉. 아시죠?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요. 이렇게 보세요. 매번 돈 줘요, 매번. 용돈 쓰라고요. 남아요. 나중에 오면 태국 돈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런 행복한 여행들. 자, 올해 9월달부터는 이제 푸꾸옥이 걸려있죠. 예, 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중 탑3가 푸꾸옥이 하나라도요.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파트너 중에 스튜어디스 출신이 있는데요. 여기 너무너무 좋대요. 예,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지금 막 알려지려고 그래서 좀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예, 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어요. 내가. 그리고 여행도 다녀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내가 알린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3명의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그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연말 보너스 타면 나 한 1,000만 원 떼줄 거예요? 안 떼줄 거거든? 그들이 좋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그들이 좋은데 아메이에서는 나한테 인정을 해줘요. 잘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왜? 아메이 캐치프레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창업 이념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당신이 3명의 더 나은 삶을 도와주셨네요. 그래서 당신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칭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입을요, 연수입 1억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연봉 1억 그럼 좀 뿜뿜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억. 요 단계예요. 아메이에서는 자산가의 시작이라 그러죠. 저는 대학 졸업하는 그 해에 이게 된 거예요. 예. 뭐 박수 칠 일이 아닌데 이거. 야, 처음 오시면 되게 어색해요. 이런 박수 치면 막 좀 상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거 아니고 아메이가 저한테 준 기회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28살 때부터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들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여러분 내년에 크루즈 가죠. 지중해 크루즈요. 지중해도 멋지죠. 크루즈도 멋지죠. 이걸 쌍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시는 분들. 자,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인데 내가 알린 사람은 6명한테 전해서 6명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6명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줬죠. 나보다 더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보다 더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메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연소득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여행을 2번 다녀요. 한 번 더 다녀요. 다이아몬드 여행은 좀 특별해요. 예. 그리고 일반 비행기 아니라 다이아몬드 이상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죠.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11월 달에 저희들 다이아몬드 여행으로 크로아티아 두브르브니크 갔다 왔죠. 천국을 보려거든 두브르브니크로 가라. 이랬다면서요. 그 뭐 시인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 천국에. 제가 이때까지 24년 동안 가본 여행지 중에 최고였어요. 정말 잊지 못하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가보실 분들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예, 여기 저 거제도 아니에요. 저 거제도라고 합니다. 두브르브니크예요. 두브르브니크. 예, 다이아몬드 여행은 좀 레벨이 다르죠. 사진 작가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줘요.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요. 이 사진이 아니지.
야, 사진 작가들요. 이 작가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멋지죠? 여기가 세르비아? 소말리아는 아닌데? 이거 뭐지? 여기 촌놈 유럽을 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다녀가지고 세르비아인가? 내전 있는 곳. 저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유네스코 지정 다리라 그러는데요. 저기에 둘이 저렇게 있는 저 모습, 제가 저 사진을 보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4살, 26살 대학교 CC 가난한 고학생 둘이 손잡고 맨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컵라면 먹으면서 했던 데이트. 그걸 기억하면서 이 사진을 본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마음은 그대로예요. 20대 과 CC. 근데 삶만 바뀌어 있어요. 예.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 거죠. 저희들한테. 너무 행복해요. 여기는 이제 그 몬테네그로라고요. 루나 사태 권도영이가 잡힌 곳 있죠.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잡혔더라고 그 친구.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끝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그럼 여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파운다스 다이아몬드 여기에요. 저는 현재 수석 다이아몬드고요. 핀이 이렇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만큼 도전하시면 돼요. 한 칸에 1억씩 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알린 사람들이 한 명씩 성공해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점수가 주어지거든요. 그 점수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이렇게 찰 때마다 핀이 올라가요. 와, 아름답지 않아요? 누군가의 삶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내 삶이 더 나아진다. 이러니까 아메가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전혀 누군가를 속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분을 도우면 내가 성공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이어도 돼요, 여기서. 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이기적인데, 이기적이니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아메 시스템 구조상 얘를 잘 살게 해줘야 돼. 그래서 잘 살게 해준 거예요, 전요. 너무 이기적인 시작인데, 그 이기적인 게 이타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암이에요.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 할 수 없이 이타적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 품성 자체가 그렇게 이타적이 돼버린. 억지로 했어요, 처음에는.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라면을 나누는데 너무 아깝고. 친구들 와가지고, 후배들 와가지고 싹 막 비우고 가니까 내일 먹을 밥이 없고, 너무 아깝고. 근데 그래야 된다 그래서 꾹 참고. 그렇게 암해했어요, 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제 천성이 돼버렸어요. 사람마저도 바꿔버리는 거죠. 진짜 멋진 일이에요. 자,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그럼 뭐 하면 되냐고요? 자, 이거 뭐죠? 이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떨어진다 그랬죠. 자, 선택지가 2개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또 거기서 산다. 그럼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식적 소비해보자고요. 떨어졌어? 암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암이로 바꿔 써보세요. 바꿔 쓰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반품. 근데 마음에 드네? 그럼 뭐 하면 돼요? 꾸준히 쓰세요. 할인받을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쓰다 보면 좋은 거 알아요. 그럼 입을 조금 떼보는데 그냥 떼시면 크게 성장 못해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나도 안정적인 자산소득 만들고 싶어 하시다면 그건 사업이거든요.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돈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업은요. 근데 암이 돈 든다 그랬어, 안 든다 그랬어? 돈 대신 뭐가 들어가겠네요? 그게 뭐냐면 배움이 필요해요. 배워서 알리세요. 안 배워서 알리니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알리는 건 배우다 보면 자동으로 돼요. 이 말뜻이 아직 이해 안 되신다. 그럼 더 배워보세요. 배우면 배우는 만큼 나눠줘요. 여러분 컵에 물이 있어요? 이걸요 힘 안 들이고 이 물이 넘치게 만들려면 계속 부으면 돼요. 그럼 넘치죠? 근데 물도 요금밖에 없는 거를 넘치게 만들려니까 들고 붓고 자꾸 힘 써야 돼요. 차면 넘쳐요. 배우세요. 배우시면 돼요. 어떤 거 하실래요? 오늘 처음 오시면 놀라겠다. 4번? 나 1번! 이러고 지키시. 괜찮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단, 한번 알아보시는 데 시간을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 알아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직업이 있죠. 여러분, 직업 있잖아요. 직업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여기 맞춰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같은 삶을 살죠. 만약에 잡이 힘들어지면 인컴이 줄죠. 그럼 거기 맞춰지게 되죠. 내 삶은 점점 힘들어져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공할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오면 뭐부터 가르쳐요?
꿈이 뭐예요? 안 물어봐요?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어떠냐 하면요. 내 라이프 스타일,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먼저 그려요.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정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던 거예요. 예, 첫 번째. 예. 근데 우리는 여기 오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먼저 뭐부터 생각하래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여러분의 5년의 10년의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냐고. 그거 묻잖아요. 그죠? 그러려니까 지금 직장으로는 자영업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요, 꿈의 차이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네. 인정하세요? 꿈의 차이가 바꾸는 겁니다. 아메이 창업자이신 리치드 보스와 제이베 랜델 회장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자 한다. 맞나요?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결정하고 싶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영업이 그렇게 만만하게 해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우리 의지대로 못 살아가요, 지금요. 사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르게 좀 살자라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에 오늘이 첫날이에요. 언제 죽을진 몰라요. 그지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이 무기를 잘못 활용하고 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이 준 여러분에게 최고의 무기.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선택. 이걸 자유의지라 그러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도전을 선택하셔도 되고 안주를 선택하셔도 돼요. 나 이렇게 살래 그냥 그래도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어떤 선택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당신이 져야 될 겁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생필품 바꿔 쓰는데 그냥 써도 돼요. 그냥 기존에. 써도 된다고. 근데 아메이 걸로 바꿔보는 선택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오늘 들어보니 뭐 환경에도 좋고 좋다며. 바꿔 써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택의 힘을 제발 거꾸로 활용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가 있어요. 보도 셰퍼라고요. 읽어보셨죠? 이기는 습관. 또 뭐 있죠? 무슨 습관이죠? 멘탈의 연금술. 그 다음 14살의 부자가 된 카라. 이 저자예요. 다. 세계적인 멘탈 코치인 보도 셰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줄친 것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노력과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다 하나만 더 보탤게요.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자, 생필품을 바꿔 쓰는데 치약 쿠팡에 살 수도 있어요. 샴푸 마트가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확률이 높은지 아메이로 바꿔 써보는 게 확률이 1이라도 높은지 생각해 보자고요.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살자는 거죠. 내가 여기 와보는 게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 확률이 높은지, 집구석에서 드라마 보는 게 확률이 높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신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줬다니까요.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나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다 주셨어요. 늘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기 뒤에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5년간, 10년간, 20년간 그런 선택을 해온 분들이신 겁니다. 내 삶에 어떤 게 더 내가 다 잘 살 확률이 높을까? 비가 와. 강의 들으러 미팅장에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선택. 내가 전화한 분이 아무도 안 온대. 그래도 가는 게 맞겠지 하면서 왔던 선택. 거절을 수도 없이 당해. 입을 덮어쓰고 울었지만 그래도 다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선택. 이런 선택들을 해오셨던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딱 하나만 알고 선택.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라면 지금부터 하게 될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의 나겠네요. 어떤 나를 만들고 싶은지 먼저 정하시고 그것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들만을 모아 나가신다면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5년 내 삶과 한판 승부를 벌일 절호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아메이 저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A70 2029년까지 2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크루즈 때문에 급성장을 한번 쫙 할 것 같아요. 그죠? 이 5년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전해 보실랍니까? 네. 세상도 우리와 맞춰서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가지가 생겼어요. 연결과 공유의 시대. 연결하는 사람 돈 버는 시대 맞죠? 두 번째요. 아메이 이해도가 이제 증가했어. 아, 이런 거였어? 아, 몰랐네. 난 물건 파는 건 줄 알았어. 이해 다 하세요. 이제 설명하시면. 세 번째요. N잡. 이제는 원잡 갖고 안 되는 거 다 알죠? 네 번째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더운 거 덕분에 우리는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환경에 신경을 써요, 이제. 코로나 덕분에 건강에 신경 써요. 그죠? 이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가 우리를 책임 못 져준다는 거 알아요. 개인의 미래는 누가 준비해?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적 자산소득의 요구도 증가해요. 여러분들 많이 알리세요. 알리는데 안 해? 괜찮아요. 뭐 어때? 다 해야 됩니까, 아메를? 내 대신 누가 운전도 해줘야 되고 비행기도 조종해줘야 되고 관광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 그죠? 내가 가는데 필요한 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저는 전 국민이 다 아메이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메이 제품을 다 쓰지는 않겠죠. 아니 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다이소가 아무리 좋아도 100% 다이소 씁니까? 다이소가 하는 시장이 있고 백화점 시장이 있고 아메이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서 우리는 그 파일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입니다. 왜 안 합니까? 예. 인생을 바꾸는 데는 2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도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올바르다고 믿어져.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집중과 몰입을 통한 완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도구를 선택했다는 건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올바른 도구가 맞다면 지금 선택하신 분들은 이 5년간 집중하고 몰입해 보세요. 그 시작이 아마 내년 1년이 될 겁니다. 회계년도 9월부터 시작하는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쓴 책에도 마지막이 아니지. 뒷면. 앞면은 뭐 제목 써야 된다고 그래서 못 넣는다 그래서 뒷면에 넣어놓은 문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왜 없어 잠재력이다. 다 있어, 다 있어. 잠재력이 다 있는데 왜 다 원하는 대로 못 살아나가죠? 다 다르게 살죠? 그건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는. 근데 아메이를 아신 분들,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얘기는 못 하겠죠. 기회가 없었다. 아니면 2번째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맞아? 나도 부자 될 수 있는 거 맞아?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맞아? 에이, 내 평생에, 내 팔자에 뭐. 우리 엄마가 나는 이렇게 살 팔자라 그랬어. 그죠? 이렇게 사는 거죠. 예,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서.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스스로를 믿으시면 돼요. 예, 잘 못 믿겠어요? 그럼 여기 계속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벼룩 아시죠? 벼룩이 막 피 빨아먹는 거.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를 띄어요. 아세요? 그래서 요런 유리잔에 넣어놓으면 뚜껑 열어놓으면 튀어나가요. 근데 벼룩 몇 마리 넣어놓고요. 뚜껑 딱 닫아놓고 하루만 지나잖아요. 계속 뛰겠죠. 뛰니까 저 뚜껑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뚜껑 열어도 고기까지만 띄어요. 벼룩 적응한 거죠, 적응.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사회의 벽에 가로막혀서 또는 내 생각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뭘 뛰기는 뭐 내가 저렇게 아우 됐어. 저 송충이는 송잎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고 요만큼씩만 뛰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저 학습된 벼룩을 다시 뛰게 만들기 힘든 거 아시죠? 다시 뛰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려? 어? 그렇죠. 새벼룩을 넣으면 돼요, 저기. 새벼룩. 학습되지 않은 새벼룩. 벼룩 3개가 아니고, 새벼룩. 학습되지 않은 벼룩을 넣잖아요? 그럼 뭐 그 벼룩은 몰라. 갇혀보지 않아서. 툭 튀어나가. 야는 왜 나가지? 나도 뛰어보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요, 평범한 우리들이 모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저분도 하시네, 저분도 하시네, 저분도 하시네. 여러분 학습되어서 눌려있던 여러분의 잠재력이 여기 나오시다 보면 그게 포텐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 다 할 수 있어져요. 저도 그랬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세요. 여기 나오는데 돈 내라 안 그러죠? 돈 안 받죠?
돈 안 받아요. 내 몸만 여기 놓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아메이를 알아가는 삶, 아메이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장강의 마칠게요.